네, 안녕하세요. 디센터 홍유진 기자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투자를 새로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와 함께 코인 사기 사례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디센터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 사기 실태를 정리하고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하신 권오훈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인건 법률사무소의 권오훈 변호사입니다. 코인과의 전쟁 같이 진행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암호화폐, 가상자산 관련된 각종 사기들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바이노 코인이 1년 새 9억 배나 폭등해가지고 40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네, 제가 보니까 최근에 강아지들 활용한 네. 코인들 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강아지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짓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어가지고 좀 처음부터 좀 사기성이 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사기로 판명이 났는데 네. 비슷하게 오징어 게임 코인이라든지 이런 사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코인들이 어떤 사기였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러그풀 사기라고도 많이 합니다. 러그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양탄자를 위에 누가 서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어쨌거나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뭐 하나의 그냥 트렌드를 타고 그냥 이름만 붙여가지고 네네. 코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마켓 메이킹이 됐건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가격을 갑자기 급상승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 한순간에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확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멋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조선일보 기사 중에 여기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례인데요. 네. 중국에 사시는 투자자분이 평생 저축으로 모은 약 3,3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가 결국 이 전 재산을 모두 날렸다는. 저는 어떻게 전 재산을 이렇게 다 넣었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된 것 같고,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최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5분 만에 0달러까지 내려가 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무가치해진 코인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뭐 주식이라고 하면은 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갑자기 전 재산을 잃을 정도로 코인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부터는 과세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잖아요, 암호화폐가. 네. 근데 이렇게 특근법에 의해서 과세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투자자보호는 그럼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건가요? 이 법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과세가 되는 거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차익에 대해서 돈만 걷겠다, 국가가 라는 입장인 것이고, 특근법에 따른 정책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겠다,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업자들,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라 라는 조치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ICO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과세는 하지만 보호는 없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의 보호가 사실은 중요한 이유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고 국가의 일을 맡기는 이유가 국가가 우리를 잘 챙겨줄 거라고 믿는 건데, 적어도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챙겨주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도 처벌됐다는 소식을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범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없는지, 사기죄로는 형벌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사기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을 편취하면은 사기거든요. 네. 속이는 행위가 있고 재산을 갖고 왔으면은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네. 다만 누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워낙 익명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워낙 글로벌하잖아요. 그쵸. 저는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관련된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글로벌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누군가일 텐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당했다 이러면은 어느 나라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누가 발행을 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발행을 했다는 걸 알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져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디서 했는지 알 수 없다면은 갈 곳이 없어요. 국제사법공조인 뭐 인터폴 같은 거를 의뢰를 하고 싶어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범죄자가 있으니 미국과 협조하자 이럴 수는 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장 협소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이게 누가 발행했는지 몰라야 탈중앙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탈중앙의 의미는 누가 발행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운영자가 없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만으로 이제 알고리즘만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거일수록 사실은 원래 비트코인 목적 자체가 어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산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목적이 좀 많이 벗어난 거죠. 비트코인은 원래는 그 채굴 해가지고 나오는 코인으로 서로 거래를 하고 기록하는 용도였던 건데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가격에 대해서 조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비트코인마저도 최근에 큰 뉴스였잖아요. 발행자의 친구를 찾았다. 근데 그분이 들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10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한꺼번에 풀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는 기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트코인마저도 그런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기적인 코인에 대한 덤핑은 누가 많이 들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 의한 가상자산이냐 아니면은 중앙화된 어떤 운영자가 있는 가상자산이냐 여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도 어떤 일정 한 명의 주체가 그걸 많이 들고 있다면 그쵸. 언제든지 좀 이런 덤핑 그쵸.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탈중앙화를 한다면 진정한 탈중앙을 한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거버넌스가 좀 일어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가 사실 그 관리 주체도 없고 또 어느 나라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잖아요. 이 사기쳐서 번 돈을 자기 돈으로 현금화를 하려면 결국에는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운영자가 있는 덱스가 있고 말 그대로 덱스여서 프로그램만 존재해서 알고리즘만 존재해서 운영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트래킹을 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게 AML인 것 같아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각종 그 조치들이 좀 필요한 거고 다만 중앙화된 거래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에서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범죄자들이 법정화폐로 안 하고 자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갖고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또 무한히 좀 들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래프를 좀 보다가 코인마켓캡에서 그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아직 거래가 되긴 되고 있더라고요. 덱스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하는구나. 근데 가격은 물론 확 내려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거래가 되는 걸까요? 그냥 휴지 조각이 됐지만 혹시 또 한 번에 그런 펌핑이 올 거를 기대하고 있는 뭐 시세 차익이 1원이라도 난다면은 기계를 돌리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러그풀 사기를 피하려면 뭔가 이런 코인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좀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러그풀 사기는 좀 투자 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 토큰을 발행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게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뭐 코인을 사서 뭐 진행이 되면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투자 받았을 텐데 그 투자 목적이 과연 존재하는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사업이 있는가, 또는 믿을 만한 어떤 대표인가, 발행자인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토큰 이코노믹이
좀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가, 토큰을 발행하자마자 팔 수 없도록 락업이 걸려 있는 거를 공표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토큰을 거래할 때 뭐 계약서가 있는지, 사전에 판매할 때 백서는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소비자들도 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법적 이슈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그런 사연 중에 딱 한 가지만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하영수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ERC20 네트워크로 보내야 하는데 BSC 네트워크로 보냈어요. 업비트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찾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주소는 같은데 네트워크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바이낸스에 문의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이낸스가 영어로만 바뀌어서 엄두가 안 나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거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고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사실은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버릴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은행 대 은행 간의 송금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은행 대 은행 간에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그 스위프트라든지 다른 방식의 어떤 프로토콜이 표준으로 정착된 경우거든요. 근데 아직 거래소 간에는 그런 전신 송금에 대한 명확한 프로토콜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전송 기능을 지원하는 거래소가 제대로 된 전송을 지원했는지, ERC20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 자체가 아예 안 보인다던가 이런 설계상의 오류가 있을 때는 거래소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해 볼 여지는 있겠죠. 근데 제가 업비트나 바이낸스 정도로 큰 거래소들을 봤을 때는 대체로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실수도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거래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비자들이 한번 이렇게 거래소들과 분쟁을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돈들은 정말 말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건가요? 공중분해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가상자산이라는 게 네트워크 정보인데 정보가 없어진 거죠. 찾을 수 없다거나 그렇게 대부분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형사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횡령 뭐 이런 것들보다는 민사적인 이슈, 그러니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인 만큼 꼭 입금시 주의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징어 게임 코인 등을 통해서 러그풀 사기와 ICO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오늘 알아봤던 사기 유형들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ICO가 워낙 핫했었죠. 무분별하게 다양한 종류의 토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만 사기적인 목적을 갖고 ICO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코인의 실체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좀 책임 있는 투자로 진행이 되셔야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사기적인 코인으로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루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기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